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 여러분의 시험 대비를 위해 이렇게 개념 정리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쭉 짚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 새로운 건 없어요. 단지 정리해 볼 뿐입니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단원이라고 하죠. 첫 소단원에서는 생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장이란 생물의 몸이 자란다는 것이다. 좀 간단한 얘기죠. 생물의 몸은 어떻게 자라냐. 생물의 몸이 그러면 뭘로 돼 있냐부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생물의 몸은 아니 세포로 돼 있더라. 그럼 생물의 몸이 자란다는 건 세포가 자란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세포가 요만했다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그 세포가 이루고 있는 사람도 커지겠죠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쥐는 조금, 우리 마우스는 작은 세포로 돼 있고 좀 커다란 코끼리, 우리 엘리펀트는 아니 큰 세포로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아니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상 코끼리 세포나 쥐 세포나 크기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에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시점이 존재하더라는 거지. 아예 안 커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를 한번 사람들이 고민을 해본 거죠.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가 했던 실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무 조각을, 작은 조각을 한 변이 1cm짜리, 그죠? 그리고 한 변이 2cm짜리 이 조각들을 색소 물에 담가봤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영양소가 가운데까지 들어가는데 어느 세포에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지.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하죠.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영양소를 받아야 되고 영양소로 소화하면서 만들어진 그 노폐물은 배출해야 되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부피와 표면적을 보면 되겠더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이것들을 보냐?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다른 많은 걸 볼 수도 있어. 이 세포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물질을 잘 받아들이고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냐를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부피랑 표면적은 그냥 숫자로 끄직끄직 계산해 보면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하거든.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계산해 보면 이 작은 얘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 표면적은 6세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죠. 크네. 한 변이 2cm라면 부피는 8세제곱센티미터, 표면적은 24제곱센티미터죠. 이렇게 봤더니 길이가 2배가 되니까 부피는 8배나 커졌다. 8배. 근데 표면적은 4배밖에 안 커지더라. 근데 이게 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부피라는 건 살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를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표면적이라는 거지. 먹어야 하는 양은 8배가 늘었는데 먹을 수 있는 양은 4배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세포가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이해한 대로 풀어 쓸 수 있다면 이 소단원의 목표는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몸이 자란다는 건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난 이후로는 이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자랄 수가 없더라. 그러면 다른 이 몸이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는 크기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세포 하나보단 당연히 2개가 크기가 크겠죠. 세포 수를 늘리면 몸집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이고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세포가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지. 왜 더 세포가, 그럼 큰 세포들은 뭐가 불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지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를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지. 그래서 지금 큰 세포들은 다 죽어버리고 지금 작은 세포들만 남아있는 거죠. 작은 세포가 살아남기에 유리하거든. 하지만 진화론의 기본적인 바탕이 여기에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1소단원 첫 번째 가장 큰 맹점, 생장.
생물의 몸이 자라는 건 세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아진다, 늘어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피와 표면적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 이상 커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은 우리가 염색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물질을 염색질이라고 하자. 근데 평상시에 실 모양으로 퍼져 있는 때는 관찰하기가 힘들더라. 그 조심스럽겠죠. 말했듯이 끊어지기도 쉽고 엉키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관찰하기 좋은 시기를 열심히 노린 거지. 그래서 세포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실들이 뭉쳐가지고 막대 모양을 이룰 때가 있더라. 오케이. 염색체일 때 우리가 얘를 관찰하기가 좋더라. 분석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를 가지고 유전자를 분석을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세포 분열 중기에 있는 세포를 갖다가 염색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염색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실 모양으로 있던 염색사가 어떻게 된다? 복사된다. 복제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염색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각각 뭉쳐집니다. 그러면 각각이 하나의 염색 분체가 되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모양이 된다. 왼쪽에 염색 분체 하나, 오른쪽에 염색 분체 하나. 염색체 한 개, 지금 이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사해서 만들어진 이 둘의 유전 정보는 완전히 똑같다. 사실 이 큰 염색체, 그죠? 염색 분체 두 개가 있는 염색체나 이 하나 있는 염색체나 가진 유전 정보의 양은 같아요. 유전 물질의 양은 2배지. 물질은 2배인데 나타내는 내용이 똑같아. 그냥 여러분 그 시험 정리한 A4 용지 2장 갖고 있는 거예요. 1장 갖고 있으나 2장 갖고 있으나 시험 공부한 데는 큰 차이가 없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둘 다 하나의 염색체로서 작용하는데 둘 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왼쪽 놈은 염색 분체 1개로 되어 있는 염색체, 오른쪽에는 염색 분체 2개로 되어 있는 염색체. 간기에서는 염색 분체 하나 양으로만 살아가고 분열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쪼개야 되니까 2배로 늘리는 거죠. 늘린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X자가 나타난다. 근데 몸 안을 잘 뒤져보니까 이 염색체 말고 얘랑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하나가 더 발견이 되더라. 얘는 뭘까 해서 보니까 둘이 나타내는 결정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 예를 들면 눈의 색을 결정하는 애들인 거야. 근데 위에 애는 차이는 뭐냐? 차이는 그 내용이 달라. 한 놈은 눈이 노란색이다를 나타내고 한 놈은 눈이 빨간색이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둘이 싸웁니다. 우리 기말고사 때 배우겠지만 둘이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밖으로 나와요. 빨간 놈이 이기면 눈이 빨간색이 되는 거야. 노란 놈이 이기면 눈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이 유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할 텐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같은 정보를, 그러니까 같은 특징을 결정하는 두 개의 염색체가 있더라. 알고 보니까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생식세포 분야를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둘에 있는 유전 정보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눈의 색을 나타내는지 정보는 달라요. 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같더라. 그럼 뭐에 대한 정보인지는 같더라. 둘 다 눈의 색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뭐라고 부르겠다? 상동염색체라고 부르겠다. 이때는 유전 정보가 같다는 게 아니죠. 모양과 크기가 같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어요. 얘네는 사실 모양과 크기도 달라요. 하지만 감수 분열 때 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네는 상동염색체 취급을 하죠. 둘 중 하나만 정자 또는 난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염색체를 풀어보니까 실로 돼 있더라. 실을 더 풀어보니까 뭐 이런 단백질을 염색체들이 한 2바퀴 반 정도 감고 있습니다. 감고 또 단백질을 감고 또 단백질을 감고 이런 식으로 이 한 가닥은 DNA라고 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식으로 돼가지고 이중나선 구조라고 해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막대기가 연결돼서 모형이 우리 과학실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군요. 네, 여러분, 염색체는 이게 끝입니다. 성을 나타낸 염색체, 성염색체.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보면 성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상염색체. 사람은 어떻다? 사람은 22쌍,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염색체는 당연히 한 쌍. 그죠? XY 또는 XX. XY가 남자, XX가 여자. 그죠? 두 개. 다 더해서 몇 개다? 총 46개의 염색체 또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꽉 찼네요. 지우고 다음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림을 쭉 그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위쪽에 체세포 분열, 아래쪽에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했죠.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은 총 몇 단계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생식세포 분열은 총 몇 단계다? 둘로 나누겠습니다. 감수 1분열, 그리고 감수, 글씨 미안합니다, 2분열. 각각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선생님이 어떤 세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12개 중 하나의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일단 시작을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잠시만요. 전중. 미안합니다, 여러분. 실수로 선생님이 화면을 지워버려가지고 다시 그렸는데 앞에 거랑 비교해 가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인을 써보죠. 자, 첫 번째 라인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체세포,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그려보도록 하죠. 둘 다 염색체 4개를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체세포 같은 경우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안 한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의 염색체가 나타나게 된다. 감수 1분열 전기 같은 경우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뭘 형성한다? 그리기가 힘들군요. 2개의 염색체가 들러붙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채로 시작을 한다. 자, 체세포 분열부터 쭉 가겠습니다. 중기 되면 어떻게 되죠?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합니다. 선생님, 미술을 선생님 항상 못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누가 나온다? 방추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중기. 후기 어떻게 된다? 염색 분체들이 끌려가는 건 처음 그리는 것 같네. 끌려갑니다.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죠. 주의할 점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도 염색체 개수, 한 세포 내에 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사실 말기 같은 경우는 핵이 두 개의 핵이 생기죠. 2개의 핵이. 자, 감수 1분열도 쭉 그려보겠습니다.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염색체인 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추사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죠. 훨씬. 자, 이 후기가 중요하죠. 상동 염색체끼리 끌려간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염색체 같지가 않네요. 약간 애니메이션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자, 이때 얘네는 염색체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말기에도 염색체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 이 부분은 표시를 해줄게요. 감수 1분열 말기가 끝나면 바로 뭐가 시작된다? 감수 2분열 전기로 가게 된다. 차이점은 뭐다? 핵막이 사라진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그려야겠네요. 선생님이 바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개가 어떻게 지우면 좋을까? 잠시만요. 오케이, 한번 지워보죠. 왜 선생님이 지우고 있을까요? 감수 2분열은 선생님이 생각을 너무 급하게 그렸어요. 세포가 하나가 아니지. 감수 1분열이 마친 시점에서 얘도 말기를 그럼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크기를 줄이고, 오케이, 요 정도? 요렇게. 감수 2분열 결과, 아니, 감수 1분열 결과.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죠. 그 부분부터 선생님이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기에 이렇게 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감수 2분열은 세포 2개가 항상 존재한다까지 선생님 표현을 하겠습니다. 말기는 또 이따 한번 천천히 그려볼게요. 자, 감수 2분열, 감수 1분열 말기에서 전기로 올 때의 차이점은 핵막만 없어진다. 핵막만 없어진다. 선생님 그림 대충 그리는 거 아닙니다. 염색체는 원래 이렇게 못생겼어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중기가 되면 이번엔 반대 중앙이 약간 그 방향이 바뀌었죠. 중앙이 이렇게 배열이 되고 뭐가 연결이 된다. 방추사가 연결이 된다. 후기에 뭐가 움직인다? 염색 분체가 끌려간다. 그래서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자기랑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딸세포, 동일한 2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죠. 반드시 동일한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기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표현을 해볼게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의 핵이 새로 생기는 거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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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그리고 각각에는 염색체, 오케이. 염색체, 핵막을 뚫고 나와버렸네요. 아이 같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4개가 나타난다. 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이제 중요한 점들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인지 알고 싶다. 첫 번째로 이가 염색체를 확인합니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보인다? 감수 1분열, 전기와 중기만 보입니다. 그죠? 전기와 중기는 구분하기 쉽지. 중앙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면 중기고 아니면 전기입니다. 방추사는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림으로 표현해 준다면 중기인 게 더 확실해질 수 있겠네요. 다른 색깔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1분열 후기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죠. 얘는 뭘까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감수 1분열 후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상동 염색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상동 염색체가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했다. 그러면 걔네는 다 어떤 애들이다? 모두 다 체세포 분열이다. 보면 상동 염색체들이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짝을 이렇게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들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상동 염색체 없는 애들이 마지막 우리 감수 2분열 애들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와 배열은 여러분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각각의 특징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보인다. 중기에는 중앙에 배열되고 방추사가 연결된다. 주체가 좀 달라질 뿐이지. 후기에는 나뉘어진다. 후기의 중요한 부분은 상동 염색체가 나뉜다 그러면 감수 1분열 후기다. 근데 다른 나머지 감수 2분열과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나뉘어진다. 밑에 방추사를 안 그렸네요. 오케이. 그리고 말기에는 핵막이 다시 생긴다. 핵막이 한 세포 안에 2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말기입니다.
간기랑 구분을 하려면 간기는 핵이 하나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기에도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기 좋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은 자기랑 그 말기에 똑같은 세포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얘네 둘은 완전히 핵이 똑같죠? 얘네도 마찬가지. 얘 둘과 얘 둘은 핵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염색 분체가 나뉠 때는 자기랑 동일한 애를 두 개 만들어요. 근데 상동 염색체가 나뉜 얘네 둘의 유전 정보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 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외에 따로 기억할 만한 내용은 짧게 적겠습니다. 그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난다? 온몸에서 일어난다. 위쪽에다 맞춰 적는 게 좋겠네요. 체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난다. 또는 식물 같은 경우는 그죠? 생장점은 어디에 있다? 식물 같은 경우 뿌리에 많이 있다. 우리가 양파 뿌리 세포를 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양파 뿌리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체세포 분열, 생장점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난다? 정소, 난소, 꽃, 생식기관에서 일어난다. 감수 분열은 생식기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할 만한 건 그거죠. 세포질 분열. 말기 이후에 사실 말기라고 써는 여기에는 플러스 세포질 분열이 나와야 되는데 모두 생략을 했습니다. 세포질 분열이 동물과 식물이 다르더라. 동물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에 적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서 두 개로 나뉜다. 식물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세포판이 생기고 걔가 쭉 다 점점 커져서 이어지면 두 개의 세포가 된다. 이 정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생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여러분이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건 감수 분열을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염색체의 수를 절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반으로 안 만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자손의 염색체 수가 유지가 안 되지. 사람이면 46개여야 되는데 내 세포와 선생님 아직 여자친구가 없지만 내 아내가 될 사람의 세포를 합치면 염색체 92개 가진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기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23개만 줄게. 그리고 내 여자친구 가상의 존재도 23개를 준다면 둘이 합쳐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죠. 유성생식에서 세대마다 염색체의 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한다. 감수 분열을 통해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처음에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체세포에선 4개. 마지막에도 하나, 둘, 셋, 넷, 4개. 감수 분열에서 이가 염색체는 2개로 샌댔습니다. 2개, 4개에서 마지막에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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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요 정도까지 조금 빠르게 했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다면 시험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 2학년, 그러니까 2층 1학년 교무실에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오셔도 됩니다. 학습지 없는 사람도 오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